네, 안녕하세요. 마티니의 CRM 팀 리드 이건입니다. 네, 마티니는 CRM 마케팅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팅, 크로스 마케팅까지 같이 컨설팅 및 대행을 지원드리고 있는 풀퍼널 마케팅 에이전시이고요. 저는 거기서 CRM 팀을 리딩하면서 많은 고객사들의 솔루션 도입부터 캠페인 운영까지 성공적인 CRM 마케팅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다양한 회사의 많은 고객사 담당자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들었고 그에 대한 해결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마티니가 해결한 사례들 이렇게 한번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CRM 제너레이션 2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CRM 제너레이션 2는 마티니가 최근에 변화한 CRM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대행을 진행을 하면서 찾아낸 새로운 CRM 마케팅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티니는 설립된 지 21개월 정도 됐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50곳이 넘는 고객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또 6,000개가 넘는 캠페인을 같이 런칭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협업하거나 만나서 CRM 관련된 논의들을 했던 고객사 담당자분들은 190명이 조금 넘는 약 200명에 달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CRM 마케팅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변화함을 느꼈고 그 변화한 양상을 CRM 제너레이션 2라는 용어로 저희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CRM 마케팅은 고객 정보 관리, CS와 CX, 그리고 메시지 전송이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핵심으로 했는데요. 최근에 각각의 기능들이 이 기술적인 혁신이나 시장의 현황의 흐름에 따라서 좀 획기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모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좀 단발성으로 그리고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메시지를 매스하게 뿌렸다면은 최근에는 좀 더 개인화와 자동화를 중점으로 한 메시지로 변모했고요. 또 고객 정보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유저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다른 마테크 솔루션들과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또 과거에는 좀 다소 수동적으로 유저가 뭐 문제가 생기고 문의가 들어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수동적인 CS와 CX 형태였다면은 최근의 CRM 마케팅에서는 좀 보다 능동적으로 유저가 문제인지도 아직 인지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그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을 하는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 개선의 측면에서 좀 더 CRM 마케팅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지닌 CRM 마케팅을 저희는 CRM 제너레이션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CRM의 개념적 변화뿐만 아니라 실무자 입장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양상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 구성 아니면 메시지 구성을 하는 방법, 사용하는 채널 등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CRM 마케팅의 양상에 맞춰서 마티니는 적합한 CRM 캠페인 컨설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루션 도입부터 뭐 실험이나 자동화 캠페인 구축, 뭐 그에 따른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저희의 업무 범위로서 잡고 있고 이 부분을 감히 이제 마티니는 CRM 제너레이션 2 하에 정석 업무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 도입부터 다양한 업무들을 국내의 주요 고객사들과 함께 같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다른 여러 고객사들과 협업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여러 담당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시장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이 CRM 마케팅과 관련된 고민은 몇 가지 유형으로 좀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같이 해결하고 CRM 캠페인 자체를 개선하는 경험들이 있었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서 좀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들었다 싶은 내용들을 좀 추려봤는데 여기에 있는 질문들 아마 한 번씩은 고민한 질문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고민에 대해서 논의했던 내용이 이 개인화와 관련된 영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았던 질문이 개인화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익히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개인화를 하면 어느 수준까지 개인화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 차례 받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만난 분들 토대로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개인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좀 사람마다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었어서 이 개인화라는 개념부터 먼저 정의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티니에서는 개인화를 보셨던 것처럼 총 세 가지 레벨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 레벨은 개인화 태그입니다. 이 개인화 태그는 단순히 우리가 수집해놨던 정보를 출력하는 수준에 그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명, 뭐 제품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쿠폰명 이런 정보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뭐 이건희님이 뭐 관심 있게 본 나이키 신발 뭐 지금 할인 중이에요. 이런 형태로 메시지가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진보되면은 이제 리퀴드의 중급 단계로 가는데요. 이 리퀴드는 단순히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가공 처리, 그 가공한 결과에 따라서 뭐 조건별 메시지를 뭐 어떨 땐 보내고 어떨 땐 안 보내겠다, 이런 조건별 액션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유저가 관심 있게 본 제품이 10,000원인데 가지고 있는 제품 쿠폰이 10% 쿠폰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쿠폰 활용해서 나이키 신발 9,000원에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보다 더 진보된 형태는 브레이즈의 커넥티드 컨텐트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안입니다. 커넥티드 컨텐트는 API를 호출하고 그 응답 값을 가져와서 메시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예시처럼 뭐 지금 유저가 찜했을 때보다 지금 10%더 가격이 하락했다, 혹은 뭐 지금 재고가 2개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다 실시간성이 중요한 정보들을 메시지에 담아서 유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화 기능은 알겠고, 그러면 개인화를 왜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저희 마티니에서는 여러 업종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개인화가 반영되지 않은 안과 개인화가 반영된 안의 성과 비교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평균적으로 구매 전환율 기준 30% 정도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잘 나올 때는 11배 이상까지도 상승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럴 것이 이 개인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우리 프로모션 시작했으니까 와서 사보세요, 한번 들러보세요, 이 정도 수준의 공급자적인 입장에서의 메시지밖에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화를 하면은 뭐 당신이 관심 있게 뭐 찜했던 그 제품이 지금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유저가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정보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의 성과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 개인화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자극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예시와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심리학 이론 중에서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건이나 기회의 양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때 유저들이 그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한다라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 부분을 개인화를 통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저가 관심 있게 본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의 재고 현황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게 몇 개 남지 않았다, 내가 놓칠 수도 있겠다, 희소한 제품이다, 이런 생각을 유저들로 하여금 심어줌으로써 구매 전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들을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런 손실 회피 이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동일한 크기로 내가 얻는 것보다 손실했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이론인데, 그 손실의 대상이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제품이라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나겠죠. 개인화는 여기서 이 살까 말까 하는 제품을 뽑아내서 출력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가 뭐 마음에 들어 했던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이 언제 다시 상승할지 모르는 가격 하락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이거 다시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오르기 전에 다시 빨리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좀 기간이 어느 정도 짧게 한정되어 있는 쿠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본 제품이 이건 것 같은데 이 쿠폰 쓰면은 지금 얼마에 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거 내가 쿠폰 만료되기 전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살펴보면 이 소셜 프루프 혹은 사회적 증명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를 토대로 나의 선택의 결과값을 결정한다 이런 이론인데요. 가장 유명한 게 지금 뭐 이 제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지난 하루 동안 몇 명이 샀어요. 이런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개인화를 통해서 유저가 본 제품, 그 제품을 전날에 유저가 몇 명이서 샀는지 출력해서 뭐 130명이 지금 샀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이런 식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서 사회적 증명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화 다음으로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제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CRM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마티니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분 분석, 인크리멘탈 애널리시스를 활용하는 안과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안입니다. 먼저 이 증분 분석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분 분석은 기존에는 보통 캠페인을 집행을 했고 구매액 혹은 전환이 뭐 100만큼 들어왔다면 100만큼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결과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메시지를 아무런 메시지를 받지 않은 컨트롤 그룹 집단,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하고 그 집단이 자연스럽게 오가닉하게 발생시킨 전환 혹은 구매액을 베이스라인으로 둡니다. 그 캠페인 성과에서 이 베이스라인을 제하고 순수하게 추가된 그 수치, 이 예시에서는 이 베이스라인 40원을 제외한 60원이 인크리멘탈 매출액이 되겠고요. 이 인크리멘탈 순중분 분석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도 그렇게 이 CRM 캠페인은 이미 우리 유저가 되고 우리 서비스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유저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구매 의도 혹은 활용 의도를 가진 채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전환이 발생이 되고 이런 증분 분석을 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내가 마케팅을 안 했으면 못 얻었는데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얻은 숫자는 얼마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증분 분석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이 마케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마케팅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리턴 수익을 가져오는지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RM 마케팅이 비용이 조금 덜 든다고는 할지언정 카카오나 문자 같은 유료 채널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되기 마련이고 쿠폰 플레이를 한다면 그 쿠폰에 대한 비용도 같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비용도 제하고 오로지 이제 중분 분석 이후에 순수익까지 같이 살펴볼 것을 권장드리고요. 뭐 AOV, ARPU, 프리퀀시 같은 부가적인 지표들도 이 인크리멘탈 지표 기준으로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 기준은 인크리멘탈 애널리시스를 한 그 지표들이 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보조적인 지표로서 푸시 오픈, 뭐 인앱 메시지 노출과 같은 이 CRM 인게이지먼트 매트릭 그리고 중분 분석이 들어가지 않은 토탈값 이 부분도 같이 보조 지표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숫자들이 진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도 같이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도 검증까지 같이 체크하는 이런 보이시는 형태와 같은 안이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라고 마티니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솔루션, 앰플리튜드와 같은 PA 솔루션을 활용하는 안인데요. 이 PA 솔루션들은 깊은 내용의 분석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동시에 이 주요한 KPI 지표나 뭐 옵테인 레이트 같이 CRM에 필요한 지표들을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코호트 싱크를 통해서 이 브레이지와 같은 CRM 솔루션에서 타겟팅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 말을 좀 요약해 보면은 CRM 마케팅에 있어서 보다 민첩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모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PA 솔루션과 CRM 솔루션을 어떻게 분석을 연계해서 활용해야 될지 그 다음 질문과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마테크 솔루션을 한 가지만 쓰는 곳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복수의 마테크 솔루션을 여러 개씩 쓰다 보니까 얘랑 얘랑 조합하면은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브레이즈와 앰플리튜드 간에서는 이 브레이즈는 우리가 진행한 CRM 캠페인 메시지의 인게이지먼트 매트릭, 푸시 오픈, 이는 메시지 클릭 이런 지표들을 일종의 분석 재료로서 앰플리튜드 쪽에 전달을 하게 되고요. 앰플리튜드와 같은 PA 솔루션은 그 분석 재료를 전달받아서 그 내용으로 분석을 하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분석 결과 혹은 타겟을 브레이즈 쪽에 제공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 브레이즈와 MMP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브레이즈와 MMP, 에어브릿지와 같은 MMP의 그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타겟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PA 솔루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도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는데 앰플리튜드와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서 CRM 캠페인 혹은 CRM 관련 실험을 진행하기 이전에 캠페인 아이데이션, 전략 기획을 위한 아이데이션 혹은 액션 아이템 도출을 위한 분석, 선행적인 분석이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는 다소 후행적인 분석으로서 CRM 캠페인 혹은 실험을 진행한 이후에 그에 대한 성과, 결과 분석을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앰플리튜드에서 리텐션 차트에서 유세지 인터벌이라는 모듈만 들어가도 한 30초면 충분히 우리 유저들의 재구매 주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유저들의 재구매 주기를 알아내고 재구매 주기별로 다른 CRM 마케팅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재구매 주기가 한참 남았거나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구매를 직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넛질을 해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문자나 카카오 같은 유료 채널보다는 무료 채널 위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이 재구매 주기가 이미 도래했거나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다른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재구매 주기가 도래했는데 뭐 다른 활동들은커녕 세션도 잘 만들지 않는 유저들, 방문도 안 하는 유저들은 이탈의 우려가 있는 유저들입니다. 이런 유저들은 어떻게든 이 윈백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크릿 쿠폰을 발급해서 유저들이 하나라도 다시 이탈되지 않도록 다시 리텐션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재구매 주기가 도래했는데 뭐 제품 조회나 찜하기 이런 구매와 관련된 이런 탐색적인 앞단의 액션들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유저들은 이미 살 마음을 먹고 뭐가 괜찮나 살펴보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유저들을 대상으로는 뭔가 공격적으로 쿠폰을 주기보다는 추천 엔진을 활용해서 이런 제품 어때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유저의 쇼핑을 도와주는 형태로 CRM 마케팅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행적인 분석 쪽에서는 이거는 이 앰플리튜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임팩트 애널리시스처럼 굉장히 내가 나 혹은 유저들이 어떤 액션을 수행을 했고 그 수행한 액션에 따른 결과값을 분석하는 차트들이 굉장히 여러 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통해서 내가 CRM 마케팅 메시지를 보냈는데 A 캠페인 보냈는데 그 캠페인 목적에 맞게 유저들이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에 원하는 지표를 상승시켰는가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주요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PA 솔루션이 아니라 MMP와 CRM 간의 그 연계 활용안입니다. 앞서 타겟을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일종의 상호 보완제적인 양상으로 연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MMP 입장에서 보면은 혹은 퍼포먼스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저 애퀴지션을 가져오는데 획득한 유저들이 고가치 유저이길 바라면서 가져오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번에 데려온 유저 뭐 리텐션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온 유저들에 대해서도 전환율을 높일 수가 있게끔 고가치 유저가 될 수 있게끔 연계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유저들을 획득했을 때 당시에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브레이즈 쪽으로 보내서 이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팅을 하는 방식인데요. 보이시는 예시처럼 특정한 소재를 통해서 유저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된 그 소재를 통해서 유입됐다는 것 자체가 그 소재의 소구점에 유저가 어필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소구점과 동일한 소구점 혹은 아예 소재 자체를 거의 뭐 비슷한 형태로 CRM 쪽에서도 노출시킴으로써 유저들이 보다 더 뒷단의 전환율까지 높일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고요. 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키를 검색하고 우리 서비스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뭐 나이키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뭐 알림 수신 동의해 주세요. 나이키 뭐 할인 소식 뜨면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풀퍼널로 연계되는 캠페인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CRM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CRM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를 MMP가 커버업 해주는 역할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CRM에는 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간단한 사례로 유저가 푸시나 카카오 같은 아웃바운드 채널에 대해서 수신 거부하고 앱에 안 들어오면은 CRM은 그 유저들한테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출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특정 단계에 이탈된 유저가 있고 우리가 그 유저들에게 CRM으로 터치할 수가 없다면 그 해당 유저들을 오디언스를 MMP 혹은 페이드 미디어 쪽으로 전송을 하고 매칭된 유저들에게 원래 내가 전송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유저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 CRM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는 양상으로 연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테스트와 관련된 고민이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모수와 관련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모수가 너무 적은데 의미가 있을지, 혹은 무슨 테스트를 하고, 혹은 자동화 캠페인을 하고 성과를 보려는데 이게 뭐 지금 10명밖에 안 받아서 뭐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몇 명 정도 쌓여야지 이게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문의들도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수뿐만 아니라 사실 모수와 전환율의 차이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한테 얼마만큼의 전환율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통계학적인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이제 통계학에서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거나 이런 계산식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그리고 이거 배워서 하기에도 좀 할 일도 많고 해가지고 배울 시간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중에 그냥 이런 인터넷에 구글에 뭐 샘플 사이즈 계산기 뭐 이런 것만 검색하셔도 손쉽게 여러 가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에반 밀러 A/B 테스팅이라는 사이트의 예시인데요. 여기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지금 전환율, 그리고 원하는 상승될 전환율, 혹은 내 실험 결과 몇 가지 수치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모수와 관련된 고민은 사실 구글의 샘플 사이즈 계산기 한 번만 검색하면은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브레이즈 도입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도입이 예정되어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고객사의 분들은 빠짐없이 이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브레이즈 도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편차가 큰 편입니다. 진짜 짧게는 2-3개월, 진짜 늘어지면 6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도 소요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컨설팅이 없다는 전제하에 한번 추산을 해본 것이고, 왜 이렇게까지 편차가 클까에 대해서 마티니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원인들은 좀 다양했어요. 그 개발 관련된 리소스가 뭐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 솔루션 자체를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면은 진짜 뭐 개발자나 뭐 담당자의 리소스가 부족하다, 이런 리소스 내용을 제외하면은 모든 영역이 사실 시행착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시행착오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고 줄일 수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티니는 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 평균적으로 한 7-8주 내에 첫 캠페인을 런칭을 하고, 진짜 빠르면 한 6주 차쯤에도 캠페인 런칭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솔루션 도입 컨설팅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상세한 이 CRM 관련 고민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마케터 분이라면은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발 지원, 개발 리소스가 부족해서 개발 지원을 못 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뭘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개발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다면은 100% 모든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만 어, 이 개,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우회를 통한 개발 의존도를 낮추고 그 의존도 낮춘 양은 충분히 체감이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개인화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리퀴드와 커넥티드 컨텐트 이 두 가지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브레이즈에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캠페인인 웹프 캠페인을 활용하면은 많고 다양한 우회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사례와 함께 바로 살펴볼 건데요. 뭐 웹프 캠페인은 API를 호출할 수 있는데 이 API 브레이즈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활용하면은 개발자 없이도 데이터를 수집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추가를 한 유저가 있고 그 장바구니 추가를 트리거로 하는 웹프 캠페인을 만들고 그 장바구니 추가한 유저 아이디와 장바구니 추가한 뭐 브랜드를 개인화로 불러와서 데이터 수집 API를 쏘는데 쏠 때 뭐 그럼 유저가 관심을 보인 브랜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커스텀 어트리뷰트로 별도 저장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마냥 뭐 개발자가 뭐 다음 달에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캠페인 런칭할 거를 그냥 내가 수집 처리하고 보내버리면 되니까 이런 운영 지연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사례로 아까 개인화 부분에서 이 소셜 프루프 캠페인 한 가지를 예시로 설명드렸었는데 이것도 아무 개발 없이 오롯이 브레이즈만 활용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예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마티니 후드티라는 제품을 지난 하루 동안 구매한 사람이라는 세그먼트를 만들고요. 그 만든 세그먼트를 브레이즈의 그 세그먼트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API를 호출합니다. 이 API는 메시지에 그대로 이 130명이라는 숫자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커넥티드 컨텐트를 통해서 불러오게 되고요. 몇 가지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 리퀴드도 활용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구성해서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제품 130명 어제만 130명이 구매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회적 증명 효과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두 번만 해보면은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네 생각보다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만한 난이도이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홍보를 드리면은 마티니에서는 이 브레이즈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육 세션을 2개월에 한 번씩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뭐 개인화를 구현하는 방법, 아니면 개발 없이 우회하는 방법, 이런 상세한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드리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드인에서 그 마티니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은 이 교육 세션이 잡혔을 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 발표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 마티니에서 좀 추구하는 CRM 마케팅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다른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저 세그멘테이션, 뭐 이벤트 텍소노미, 다양한 주제의 고민들이 있는데요. 마티니는 지난 21개월 동안 이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마티니는 고객사들이 아직 미처 알아채지 못해서 고민 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발표 초반부에 6,000건이 넘는 캠페인을 런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마티니가 총 6,000번의 성공 혹은 시행착오를 겪은 횟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성공 사례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고객사들의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을 찾아주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